안녕하세요. 감정 약국입니다. 이별하고 나면 처음엔 멍해요. 밥을 먹어도 맛이 없고 휴대폰을 열었다 닫았다. 메신저 창을 올렸다 내렸다. 그 사람 아이디를 찾아보면서도 절대 연락하진 못하죠. 시간은 흘렀는데 마음은 멈춰버린 것 같고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 스스로를 자꾸만 책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금방 잘 지내는 것처럼 보여요. 일도 하고, 웃기도 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더 억울해져요. 왜 나만 이렇게 아플까? 나만 더 많이 사랑했던 걸까? 하지만, 겉으로 아무렇지 않은 사람에게도 늦게 찾아오는 마음이 있어요. 퇴근길에 익숙한 노래 한 곡만 스쳐도 불 꺼진 방에 혼자 누웠을 때 습관처럼 당신 번호를 누르려다 멈춰 서는 순간들이 있어요. 왜 그때 잡지 못했을까? 왜 그렇게 말했을까? 나 진짜 괜찮은 걸까? 그제야 이별이 끝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후폭풍이라는 건 충분히 사랑한 사람에게만 뒤늦게 도착하는 감정이에요. 갑자기 터지는 게 아니라 조용히 쌓였다가 어느 순간 마음의 문을 두드립니다. 오늘은 그 늦게 오는 마음, 후폭풍이 강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대신 말해주길 바라며 조용히 옆자리를 내어드릴게요. 이별 직후에 참 이상한 일이 일어나요. 마음이 너무 아픈데 그 아픈 마음을 제일 감추고 싶은 사람은 바로 그 사람 앞이에요. 헤어지자는 말이 오고 가던 자리에서 마음이 한가득인데도 잘 지내. 알았어. 응. 딱 세 마디 정도로 사랑을 덮어버리죠. 말을 많이 하면 더 초라해질까봐, 붙잡으면 상대가 질려할까봐, 무너지기 직전인데도 웃으면서 돌아서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보고 금방 잊었나 보다, 미련 없나 보다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자리를 피해 나온 순간부터 진짜 이별이 시작됩니다. 버스 창문에 비친 내 얼굴을 보면서 왜 그때 아무 말도 못했을까? 왜 괜찮은 척 했을까? 혼자 곱씹고 또 곱씹어요. 집에 도착해서도 멍하니 누워있다가 갑자기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상대가 보내지 않은 메시지를 바라보죠. 혹시 실수로라도 내게 연락하지 않을까? 잠들기 직전까지 휴대폰을 손에 쥐고 있으면서도 절대 먼저 연락은 못해요. 괜찮은 척 끝까지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하지만 그 척은 오래가지 않아요. 회사에서 회의하다가도 문득 그 사람 생각이 나고 카페에서 주문을 기다리다가 같이 마시던 메뉴가 떠오르기도 하고 카카오톡 친구 목록에 그 사람이 뜨면 터치할까 말까 검지손가락이 떨리기도 하고 상대의 프로필 사진이 바뀌면 숨이 턱 막혀오고 상대가 온라인인 걸 보면 눈물이 차오르고 좋은 일 있어도 축하해줄 사람이 사라졌고 나쁜 일 있어도 기댈 사람이 사라졌다는 걸 매일 새로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게 한 번씩 무너지고 한 번씩 괜찮아지는 척하고 몇 주 혹은 몇 달이 흐르는 동안 겉은 멀쩡한데 속은 점점 무너져가요. 이별 후 바로 우는 사람보다 이별 후 한참 뒤에 우는 사람이 더 오래 아픕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동안 마음을 꽉 누르고 있었거든요. 참았던 감정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조용히 쌓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터집니다. 퇴근길에 듣던 노래 한 소절, 평소 자주 가던 골목, 지하철 냄새, 같이 보던 예능 프로그램 한 장면, 아무렇지 않은 순간에 마음이 무너져요. 아, 내가 정말 끝났구나. 그제야 실감해요. 그 사람은 이별할 때 더 아프고 당신은 이별한 뒤에 더 아픈 것. 그게 바로 겉으로 괜찮은 척하는 사람에게
늦게 찾아오는 후폭풍입니다. 이 아픔은 사랑을 가볍게 한 사람이 아니라 사랑을 성실하게 한 사람에게 옵니다. 당신이 지금 뒤늦게 아픈 이유는 진짜 사랑했던 사람이라서, 진짜 노력했던 관계라서, 진짜 마음을 담았던 시간이어서 그래요. 지금 이 순간 힘들어하고 있다는 사실은 당신이 실패한 게 아니라 당신의 사랑이 진심이었다는 증거입니다. 이별 직후에는 누구나 어쩔 수 없이 사람들 앞에서 연기를 해요. 나는 잘 지내. 나는 괜찮아. 나는 새롭게 시작할 거야. 하지만 그 말 안에는 이런 뜻이 숨어 있어요. 너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너에게 보여주고 싶다. 그리고 그걸 보는 너의 마음이 한 번이라도 흔들렸으면 좋겠다. 헤어진 사람 앞에서 진짜 모습은 절대 드러나지 않아요. 무너진 얼굴, 적나라한 속마음, 맘대로 새어나오는 눈물. 이런 것들은 오직 혼자인 순간에만 나옵니다. 사람 마음은 이상한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해요. 멀리서 애타게, 없음으로 존재를 드러내죠. 결국 잘 지내는 척에는 왜곡된 그리움이 들어있어요. 지금 이 순간 잘 지내는 척하고 있는 사람은 사실 누구보다도 내가 정말 괜찮은 걸까? 가끔은 겁에 질려요. 밤이 되면 조용한 방 안에서 그 사람도 혼자만의 시간을 마주하게 됩니다. 분명 스스로 선택한 이별인데도 막상 혼자가 되고 나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들죠. 지금 이게 잘한 선택일까? 언젠가 이 결정이 나를 후회하게 만들지 않을까? 연락이 오지 않는 것보다 연락을 하지 못하는 내가 더 싫어지는 순간이 생깁니다. 처음에는 자유로운 척하던 마음이 조금씩 텅 빈 현실을 깨닫습니다. 두 사람의 루틴 속에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당신이 들어있었기에 커피 한 잔을 사도 대화를 나눌 사람이 떠오르고 퇴근해서 집에 들어와 불을 켜는 순간 어색한 고요가 다가와요. 원래 같으면 오늘 있었던 웃긴 일도 짜증났던 일도 누구보다 먼저 말해주고 싶었던 그 사람. 근데 이제는 말해주고 싶은 사람이 없다는 걸 몸으로 깨닫게 됩니다. 사람 마음은 좋았던 기억을 자꾸만 이상적으로만 떠올리게 만들죠. 다투던 순간보다 손잡고 걷던 길이 먼저 생각나고 상처받았던 말보다 따뜻했던 말이 더 크게 남고 꼴 보기 싫었단 말보다 그 사람의 웃음이 더 선명하게 떠오르고 그래서 후폭풍이 시작됩니다. 혼자 먹는 밥이 왜 이렇게 밍밍한지 당신이랑 같은 메뉴를 먹었을 때는 그냥 그랬던 음식들이 이제는 이유 없이 허전하고 잠깐 들르는 마트에서도 같이 골랐던 아이스크림 하나를 보고 가슴 밑바닥이 쿵 내려앉고 주말이 오고 나갈 일이 없어지는 날이면 왜 그렇게 손이 허전한지 왜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싶어지는지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시간이 너무 많아져요. 그 시간이 바로 후폭풍의 문을 두드리는 시간입니다. 어떤 날은 이런 생각도 들어요. 내가 그때 조금만 더 이해했더라면, 조금만 더 웃어줬더라면, 조금만 더 붙잡았더라면 지금 우리는 이렇게 끝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과거에 대한 후회가 현재의 나를 잠식해 들어옵니다. 사람 마음은 무언가를 선택했을 때 끝까지 확신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이별이라는 선택도 그래요. 처음에는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 판단이 흔들리기 시작하죠.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작게 속삭입니다. 나는 사실 아직 사랑하고 있는 걸까? 상대의 일상에 내가 없는 모습이 떠오르면 분노와 질투가 섞인 그리움이 올라옵니다. 그 사람은 잘 지내는데 나는 여전히 여기 있는데 서운하고 억울하고 초라해지는 마음이 파도처럼 밀려와요. 그래서 말이죠. 잘 지내는 척하는 사람일수록 사실 마음이 크게 흔들립니다. 그걸 아무한테도 티 내지 않을 뿐이에요.
지금 당신 생각은 안 하는 것 같아도 생각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당신에게 미안한 순간이 떠올라 자기 자신을 탓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괜찮은 척하고 있지만 사실 누구에게도 당당하지 못해요. 이별이라는 선택이 진짜 나에게 정답이 맞았는지 밤마다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아무도 답해주지 않죠. 그러다 깨닫습니다. 아, 나는 여전히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구나. 그 깨달음이 찾아오는 순간 후폭풍은 무섭게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숨을 깊게 들이쉬어도 가슴이 잘 펴지지 않고 숨을 내쉴 때마다 눈물이 함께 쏟아질 것만 같아져요. 하지만 이 감정조차도 말하지 않습니다. 말하는 순간 정말로 자존심이 무너져 버릴까봐. 그래서 마음은 조용히 울어요. 아무도 모르게 당신을 기억하고 아무도 모르게 당신을 그리워하고 아무도 모르게 후회하고 있습니다. 가끔은 다시 볼 용기가 생겼다가 막상 휴대폰 화면을 켰는데 정말 아무것도 못하고 꺼버리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 그게 바로 후폭풍이 찾아온 사람의 현실입니다. 사랑을 덜해서가 아니라 사랑을 아직 정리하지 못해서 그 사랑이 여전히 살아있어서 그래서 더 늦게 울고 더 늦게 아프고 더 늦게 무너지는 거죠. 당신이 지금 누군가의 후폭풍을 기다리고 있다면 기억해 주세요. 잘 지내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속에서는 당신을 지우지 못하고 있어요. 이별은 한 사람이 결정했다 해도 아파하는 건 서로의 몫입니다. 당신만 이렇게 힘든 게 아니에요. 그 사람 마음도 분명히 흔들리고 있어요. 여전히 당신에게 미안함, 그리움, 미련 모두 조용히 살아있어요. 당신이 몰라서 그렇지. 당신 때문에 잘 못 자는 밤 분명 있습니다. 지금까지 참아온 감정들은 절대 없어진 게 아니었어요. 그저 자리만 바꾸어 조용히 안쪽으로 숨어 있었을 뿐이에요. 처음에는 정신이 너무 바빠서 마음의 비명을 들을 여유가 없어요. 이별이라는 사건을 머리로 이해하느라 감정은 잠시 뒤로 밀려나요. 근데 머리는 거짓말을 해도 마음은 거짓말을 하지 못해요. 어느 날 스스로도 예상하지 못한 순간 가장 깊숙한 곳에 있던 기억이 불쑥 꿈처럼 떠오르죠. 함께 보며 웃었던 영화 장면, 기대어 함께 들었던 음악, 같이 비 맞으며 뛰어가던 골목, 누군가가 무심히 던진 말, 이 모든 것들이 소리 없는 칼날이 되어 가슴 한가운데를 스칩니다. 그제야 이별이 끝난 게 아니라 진짜 시작되었다는 걸 온몸으로 느끼게 됩니다. 눈물 한 방울만 흘러도 참았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몰려와 잡을 수도 도망칠 수도 없는 곳에 그 사람의 흔적이 서 있어요. 그 사람과의 기쁨이 슬픔이 되어버리고 웃던 장면이 눈물이 되어 돌아오는 일이 시작됩니다. 마음이 살얼음 같은 날이 많아져요. 누가 조금만 건드려도 툭 깨져버릴 것 같은 날. 딱히 어떤 일이 일어난 것도 아닌데 기운이 빠지고 숨이 가빠지고 오래 마음을 붙잡아야 하루를 간신히 버틸 수 있는 날. 그게 바로 늦게 무너지는 마음의 모습이에요. 헤어졌다는 사실 때문에 아픈 게 아니라 헤어졌는데도 그 사람을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더 아픈 거예요. 만약 정말 끝났다면 이렇게까지 흔들리지 않아요. 정말 마음이 식었다면 이렇게까지 무너지지 않아요. 이제야 깨닫습니다. 나는 괜찮은 척하느라 정작 자신의 마음을 위로해줄 시간을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다는 것을 그 순간 깨닫게 돼요. 아, 나도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싶었고 누군가의 마음속에서 무너지고 싶지 않았구나. 작은 외로움 하나에도 가슴이 저릿해지고 바람만 불어도 그 사람 생각이 스치고 왜 이렇게 매일 그리울까?
왜 이렇게 미련이 남을까? 스스로를 자책하지만 사실은 당연한 거예요. 함께 있던 시간이 당신의 일상이 되었고, 당신의 기대가 되었고, 당신의 미래가 되었으니까 이별이 가져가는 건 사람 한 명이 아니에요. 나라는 사람의 중심을 흔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늦게 오는 후폭풍은 단순한 미련이 아니라 무너진 균형을 다시 세워가는 과정이에요. 진짜 감정은 잠들었다가 깨어나는 존재예요. 사람은 진심을 가장 오래 숨깁니다. 내가 얼마나 사랑했는지, 내가 얼마나 아꼈는지, 내가 얼마나 소중히 여겼는지 다 사라지고 나서야 제대로 보이니까요. 그러니 지금 뒤늦게 오는 눈물은 전혀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가장 솔직한 사랑이 드러나는 순간이에요. 아프고 무너지고 말할 수 없이 외로운 그 시간들 속에서 당신은 오히려 사랑을 제대로 배워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상실을 통해서만 자신의 마음을 깊게 알 수 있으니까. 혹시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나요? 왜 난 이렇게 늦게 아플까? 왜 난 항상 마지막일까? 왜 난 아무도 모르게 혼자 무너질까? 그건 당신이 진심을 쉽게 쓰지 않는 사람이라서 그래요. 대충 사랑하지 않았고, 대충 사람 대하지 않았고, 대충 마음 주지 않았으니까 그 마음이 지금에서야 울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늦게 아픈 이유는 당신이 깊게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뒤늦게 무너지는 사람은 사랑의 책임을 지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쉽게 보내지 않는 사람입니다. 관계라는 세계에서 진짜로 성숙해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아픔이 당신의 사랑을 부끄럽게 만드는 시간이 아니라 당신이 얼마나 귀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당신이 느끼는 모든 감정은 정상이에요. 당연한 마음이에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언젠가 겪는 진짜 사랑의 한 부분이에요. 지금 당신의 마음은 늦게 찾아온 사랑의 잔향을 듣고 있어요. 그리고 그 잔향은 결코 가벼운 감정이 아니에요. 쉽게 오지 않는 감정은 쉽게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이 가진 마음의 품격입니다. 온전히 사랑한 사람만이 늦게 울고, 늦게 아파하고, 늦게 사랑을 내려놓습니다. 지금도 버티고 있는 당신에게 말해주고 싶어요. 이별 후 시간이 흐를수록 마음은 조용히 가라앉을 줄 알았어요. 바쁘게 지내다 보면 자연스럽게 괜찮아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고도 없이 감정이 폭발합니다. 아무렇지 않던 길을 걷다가 그 사람이 좋아하던 향이 스쳐갔을 뿐인데 눈물이 차올라오고 생각 없이 영상을 보다가 그 사람과 함께 웃었던 장면이 떠오르면 숨을 깊게 들이쉬기조차 어렵고 아무리 지우려 해도 지워지지 않는 순간이 있습니다. 왜 하필 지금일까요? 왜 조용히 사라지지 못하고 늦은 밤 가슴을 쿡쿡 찌르며 찾아올까요? 그 순간이 찾아오면 사람 마음은 이렇게 속삭입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난 아직 그 사람이 필요해. 그 속삭임은 아무리 무시해도 다시 돌아옵니다. 이별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마음, 여전히 연결되어 있다고 믿고 싶은 마음, 혹시라도 기적 같은 일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시간을 거슬러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사람만 보였는데 이제는 그 사람과 함께 만들었던 미래까지 보입니다. 그 미래가 없다는 사실이 더 깊은 상처가 되어 나를 치고 들어옵니다. 사람이 제일 힘들 때는 과거가 아니라 있어야 했던 미래가 사라졌다는 걸 깨닫는 순간이에요. 그제야 진짜 후폭풍이 시작되는 겁니다. 사람 마음은요, 한번 깊게 사랑한 사람을 쉽게 놓지 못해요. 떠났으니 끝난 게 아니라 떠난 후에야 진짜 마음의 방향이 드러납니다. 이별을 선택한 쪽도 문득 혼자 남겨진 공간을 마주하면 이런 생각에 잠깁니다. 괜히 헤어진 건 아닐까? 조금만 더 버텼다면, 조금만 더 말했더라면,
그러다가 놓친 기회들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때 내가 보지 못했던 당신의 마음, 당신이 줬던 사랑, 당신이 참아왔던 노력들이 뒤늦게 다 보이기 시작합니다. 공허함이 커질수록 당신을 향한 후회도 커집니다. 사람은 사랑을 잃고 나서야 사랑을 배웁니다. 그래서 후폭풍은 사랑의 완성 과정이기도 해요. 이별 이후 사람은 두 가지 질문을 계속합니다. 나는 무엇을 잃은 걸까?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 걸까? 이 질문들은 머리를 깨우기보다 가슴을 깨웁니다. 그리고 깨진 자리로 그 사람이 스며듭니다. 예전엔 몰랐던 작은 말투, 작은 손짓, 나를 바라보며 웃던 눈동자, 그 모든 것이 지금에서야 굉장한 선물이었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내가 왜 그때 그 소중함을 몰랐을까? 누구나 후회할 만한 실수를 합니다. 그걸 통해서 성장하는 거예요.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은 사랑을 직접 부딪히며 배우는 거니까요. 그러니 후폭풍은 부끄러운 감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을 배우고 있는 증거입니다. 이별 뒤에 가장 슬픈 장면은 사진도, 선물도, 기념일도 아니에요. 정말로 슬픈 장면은 평범한 하루에 당신이 없다는 사실을 날마다 실감하는 일입니다. 비 오는 날엔 우산 두 개가 필요 없어진 게 서글프고, 주말엔 함께 갈 곳이 사라진 게 텅 비고, 아플 땐 걱정해줄 사람이 없다는 게 서러워집니다. 문득 떠오른 생각 하나가 이별을 송두리째 다시 흔들어 놓습니다. 지금 그 사람 잘 지내고 있을까? 혹시 울고 있진 않을까? 별것 아닌 안부 하나. 그게 그렇게 간절해져요. 지금 보고 싶다는 말 한 줄 차마 보내지 못해 가슴에 묻고 살아갑니다. 말할 수 없어. 더 아프고 표현할 수 없어. 더 사랑이 깊어집니다. 이렇게 후폭풍은 마음의 가장 깊은 곳을 건드립니다. 사랑은 떠나는 것 같아도 돌아오는 길을 알고 있어요. 사람의 진심은 한번 심어지면 쉽게 뽑히지 않아요. 생각하지 않으려고 할수록 무의식이 기억을 꺼내고, 멀어지려고 할수록 감정이 더 가까이 밀려옵니다. 어느새 휴대폰 화면을 오래 바라보게 되고, 상대의 이름만 봐도 숨이 멈추고, 그러면서 깨닫습니다. 나 아직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구나. 그 깨달음은 늦게 오지만 한번 오면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강력합니다. 그게 바로 무서운 후폭풍의 정체예요. 늦게 뒤로 걸어와 늦게 무너뜨리고 늦게 진심을 드러내는 것. 가벼운 사랑은 이런 흔들림을 만들지 못합니다. 혹시 지금 당신이 느끼는 감정이 가장 깊고 가장 무섭다면 그건 잘못된 게 아니라 진짜라는 증거입니다. 잊고 싶어서 미워하려고 해도 도무지 미워지지 않는 마음, 멀어졌는데 더 가까워지는 생각, 이 모든 것이 말하고 있어요. 당신의 사랑은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후폭풍은 사랑의 흔적이 마지막으로 남긴 아주 솔직한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은 언젠가 당신을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 것입니다. 기억이 스스로 살아 움직일 때 사람 마음에는 깨닫고 싶지 않은 진실이 있어요. 나는 잘 지내고 있다고 믿고 싶고, 정말로 괜찮아졌다고 생각하고 싶은데, 마음속 어딘가는 여전히 그 사람을 향해 뛰어갑니다. 갈 수 없는 길인 줄 알면서도 자꾸만 그 길을 찾아 헤매게 되어 어느 날은 그 사람이 자주 가던 가게 앞을 지나며 들어가서 앉아보기도 하고, 주문을 했던 메뉴를 그대로 따라 해봅니다. 이걸 먹으면 그 사람과 함께 있던 그 순간으로 잠시나마 돌아갈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그러다 한 입 먹고 멍해지죠. 같은 음식인데 맛이 다릅니다. 같은 자리에 있는데 느낌이 완전히 달라요. 그 자리에 있어야 할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 온몸에 새겨지는 순간입니다.
평범한 순간들이 전부 그 사람과 얽혀 있었다는 걸 뒤늦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특별해서 남는 게 아니라 일상이어서 남는 것들. 그것이 가장 아프죠. 그 사람이 사라진 후에야 일상이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보이지 않는 그 사람의 소식에 흔들리는 밤. 헤어진 뒤에 가장 잔인한 건 직접 들은 것도 아닌 소문처럼 스쳐 지나가는 그 사람의 소식입니다. 누군가가 무심히 말해줍니다. 요즘 잘 지낸다더라. 새로운 사람 만나는 것 같다더라. 웃는 모습 봤다더라. 그 말을 듣는 순간 속이 뒤집히고 심장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젖은 몸 위를 찬바람이 통과하는 것처럼 이유 없이 온몸이 떨리고 내가 아직 이렇게 아픈데 어떻게 저 사람은 웃을 수 있을까? 어떻게 새로운 세상으로 그렇게 쉽게 걸어나갈 수 있을까? 억울하고 서럽고 초라해지고 거울을 보면 내 얼굴이 낯설어집니다. 이별은 상대를 잃는 일이 아니라 내가 나를 잃는 일이라는 걸 뒤늦게 깨닫게 되니까요. 이별 후 사람 마음은 처음에는 자존심으로 버팁니다. 내가 더 센 사람이고, 내가 더 잘 사는 사람이고, 내가 더 덜 아픈 사람이고 싶어서 괜찮다는 척, 이제 더 이상 그리워하지 않는다는 척, 새로운 세상에서 씩씩하게 살아간다는 척. 하지만 이 척들에는 진짜 이유가 숨어 있어요. 진심을 들키고 싶지 않아서, 버림받은 사람처럼 보이기 싫어서, 여전히 사랑한다고 말하게 될까 봐 두려워서. 그래서 이별한 사람은 말보다 표정을 먼저 숨기고, 표정보다 눈물을 먼저 감추고, 눈물보다 마음을 먼저 얼려버립니다. 그러다 시간은 그 얼음을 서서히 녹여요. 꼭 누가 무슨 말을 하지 않아도 조용히 스며드는 기억들이 마음의 온도를 올리기 시작합니다. 따뜻했던 순간이 아픈 현실보다 더 생생하게 떠오를 때 한 가지 진실을 마주하게 되죠. 나는 아직 그 사람을 보내지 못하고 있구나. 사람은 이별 후에 마음과 머리가 계속 싸움을 합니다. 머리는 말합니다. 이제 끝났다. 다시 돌아가면 또 아플 거야. 자존심 좀 지켜. 하지만 마음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그 사람이 여전히 좋다. 함께했던 모든 시간이 그리웠다. 아직 사랑이 끝나지 않았다. 처음에는 머리가 마음을 제압하는 것처럼 보여요. 연락하지 않고 생각을 밀어내고 바쁘게 지내보려고도 하고. 그런데 어느 날 마음이 슬그머니 머리를 추월합니다. 누가 물어본 것도 아닌데 문득 속으로 중얼거립니다. 이러다 진짜 그 사람을 완전히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그저 보고 싶은 마음이 조금씩 아주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자라나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 바보 같다 싶었던 미련이 자존심을 뛰어넘습니다. 그리고 깨닫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잃는 게 더 무서운 사람이구나. 시간이 흐르면 돌아보고 싶은 순간들이 늘어납니다. 조금만 더 참을 걸. 조금만 더 들어줄 걸. 조금만 더 솔직할 걸. 이런 후회들이 부서진 마음 위를 조용히 걸어다니죠. 그리고 그때는 몰랐던 사실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이 왜 화냈던 건지, 왜 그렇게 서운해했는지, 왜 잠시 거리를 두고 싶어 했는지, 그 사람의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진짜 변화가 늦게 찾아옵니다. 그제야 나는 알게 됩니다. 아, 그 사람이 나를 떠난 게 아니었구나. 내가 그 사람의 마음을 제대로 알아주지 못한 거구나. 이 깨달음 뒤에는 반드시 이렇게 이어집니다. 한 번만 더 기회가 주어진다면 정말 다르게 잘할 수 있을 텐데, 바보같이 보이더라도 그 바람이 간절할수록 사랑은 다시 움직입니다. 이별 후 가장 서러운 순간은 그 사람 없는 일상에 나 혼자 너무 선명하게 남겨져 있다는 겁니다. 함께 웃던 장면은 이제 혼자 떠올리는 장면이 되고, 함께 서 있던 사진은 이제 나만 바라보고 있는 사진이 되고, 함께 만들던 미래는 나만 흘리고 있는 상상으로 남습니다.
그리고 깨닫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내 마음을 나보다 그 사람이 더 많이 알고 있었구나. 그 사람이 없어진 빈자리에서 내 마음의 크기와 모양이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그 빈자리는 절대 아무나 대신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었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됩니다. 사랑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자리를 바꾸는 거였어요. 눈앞에서 사라지자 가슴 속으로 들어온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별에도 연락이 주저없이 와요. 그런 사람은 후폭풍이 약한 사람입니다. 사랑의 무게가 가벼웠던 사람. 하지만 정말 사랑했던 사람은 연락이 더 조심스러워져요. 한번 틀어진 인연이 더는 어긋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 그래서 연락은 안 하지만 매일 메시지 창을 열어보고 보내지 못한 안부를 마음속으로 되뇌고 혼자서 이별을 끝내지 못합니다. 사랑이 말보다 조용한 방식으로 계속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이별 속에서도 사랑을 배우는 사람입니다. 지금 당신이 자존심이 무너질까 무서워도 사랑이 더 커서 쉽게 돌아설 수 없다면 그게 바로 진짜 사랑의 표식입니다. 수많은 감정이 오가고 버티고 혼자서 쓰러졌다 일어나고 또 겨우 하루를 버티는 그 과정. 이 모든 시간이 당신에게 말하고 있어요. 당신은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했던 사람이라고. 그 사실은 어떤 실패보다, 어떤 이별보다 당신의 마음을 더 빛나게 합니다. 늦게 흔들리는 감정은 부끄러운 게 아니라 당신이 얼마나 깊은 사랑을 가진 사람인지 증명하는 가장 큰 증거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흔들림을 억지로 멈추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흔들린다는 건 아직 당신 마음이 사랑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뜻이니까요. 그리고 그 사랑은 언젠가 반드시 당신을 더 단단한 곳으로 데려갈 거예요. 사람은 진짜로 사랑한 관계 앞에서 자존심이 점점 힘을 잃습니다. 처음엔 내가 더 잘 지내는 모습을 보이며 그 사람 몫으로 남은 감정 따위 없다는 듯 잘 살아갈 수 있다고 보여주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잘 사는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 잘 지내고 싶었다는 사실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나를 지키는 것보다 사랑을 지키는 것이 더 소중해지는 시점이 와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연락하지 마. 자존심도 없니? 하지만 그 자존심이라는 건 사랑을 지키는데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지키고 싶은 사람을, 정말 잃고 싶지 않은 사람을, 다시는 놓치고 싶지 않은 사람을 어떻게 그냥 자존심 하나 때문에 포기합니까? 그래서 사람 마음이 조용하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별 직후에는 연락을 참는 것이 힘의 증거였다고 생각하지만 뒤늦게 후폭풍이 오면 연락을 하는 것이 용기의 증거가 됩니다. 어느 순간 좋았던 기억이 후회의 무게를 넘어서기 시작합니다. 밥을 먹다가 추억의 한 구석이 숟가락을 멈추게 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의 말투나 습관 속에서 예전의 그 얼굴이 겹칩니다. 유난히 춥지 않은 날에도 팔에 스쳤던 손의 온도가 떠오르며 서늘하게 마음을 흔듭니다. 그때 나는 사랑을 충분히 표현했을까? 그때 나는 진심을 전달할 용기가 있었을까? 이 질문들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진실이 됩니다. 사랑을 지키지 않은 죄책감이 사랑을 되찾고 싶은 간절함으로 바뀌는 시점. 바로 그 순간 자존심이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문득 그런 순간이 찾아옵니다. 길을 걷다가 마음이 주저앉고 평소처럼 걸음을 옮기고 있지만 그 자리는 이미 공허한 터널. 누구와 연락을 주고받아도 대화가 끝난 뒤 남는 건 깊은 외로움뿐. 이럴 때 사람은 깨닫습니다. 그 사람과의 이별은 단순한 관계의 끝이 아니라 나를 바로 세워주던 기둥 하나가 사라진 일이라는 걸. 혼자인 현실과 마주할수록 내 마음은
어디로 가야 할지 찾기 시작합니다. 그 길의 끝에 아직도 그 사람이 서 있다면 나는 지금도 그 사람을 향해 가고 있는 겁니다. 새로운 사람이 나타나도 그 사람이 준 설렘만큼의 감정은 쉽게 오지 않습니다. 비슷하게 생긴 사람일 수도 있고, 내게 더 잘해주는 사람일 수도 있고, 함께 있어도 불편하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는데, 왜 마음은 예전 사람을 향해 뜁니까? 사랑은 인형처럼 교체 가능한 관계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한번 마음의 깊은 곳에 뿌리 내린 사람은 다른 어떤 관계가 와도 자리를 밀려주지 않습니다. 사랑은 숫자가 아니라 결이니까요. 다른 사람을 품어도 그 사람의 결은 남아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누군가를 정말 사랑했는지. 아주 단순합니다. 그 사람이 지금도 당신 일상 어디에선가 당신 마음을 흔들고 있다면 그게 바로 답입니다. 사람 마음은 끝났다고 말하면서도 놓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그 마음이 못 놓고 있다는 건 아직 끝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누가 판단할 수 있을까요? 우리 사랑의 끝이 어디인지. 종종 진짜 마지막은 상대가 아니라 마음이 선택합니다. 내가 그 사람을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면 이별이 결정한 종착지는 아직 도착하지 않은 거예요. 사랑이 자존심을 이기는 순간이 옵니다. 좋아서 보고 싶은 게 아니고 그 사람이기 때문에 보고 싶은 마음. 아무리 노력해도 떨칠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당신 마음이 선택한 사람입니다. 후폭풍이 크게 오는 사람은 연기를 멈추고 가면을 벗고 드디어 말을 합니다. 이제야 진심이 나를 이긴 거라고. 당신이 지금 버티고 눈물 흘리고 지키고 있는 감정은 당신의 사랑이 이별을 넘어 살아남고 있다는 가장 뚜렷한 증거입니다. 그 사랑은 결코 하찮지 않습니다. 가볍지도 않습니다. 어떤 사람보다 당신을 강하고 깊게 만든 사랑입니다. 이제 당신 마음은 알고 있습니다. 진짜 사랑은 늦게라도 반드시 자신이 가야 할 방향을 찾아간다는 걸. 이별이라는 사건은 분명 끝인데 마음은 자꾸만 이어지려고 합니다. 관계는 끊어졌지만 감정은 여전히 숨쉬고 있고 잊어야 할 이유는 너무 많은데 붙잡아야 할 이유는 단 하나. 바로 그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이별 후에 사람의 마음은 두 갈래로 나뉩니다. 한쪽은 이렇게 말하죠. 이제 그만하자. 그 사람 없이는 안 될 것 같아도 결국 또 무너질 거야. 다른 한쪽은 이렇게 속삭입니다. 나는 아직 끝낼 수 없어. 내 마음이 아직 그 사람을 향하고 있어. 이 두 감정이 서로 끊임없이 싸우는 곳. 바로 지금 당신의 마음 아니에요. 그래서 고통스럽고, 그래서 불안하고, 그래서 매일이 흔들립니다. 하지만 그 흔들림조차도 당신의 사랑이 살아있다는 증거. 사랑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모양으로 자리를 바꿀 뿐입니다. 사람 마음에선 두 가지 가능성이 동시에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혹시나 하는 희망, 그리고 아닌가 하는 두려움. 만약 그 사람이 나를 한 번 더 바라봐 준다면, 만약 그 사람도 나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 작은 가능성이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처럼 자랍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쉽게 바뀌어 주질 않죠. 문득 생각해요. 내가 연락하면 상대는 어떻게 반응할까? 멀쩡하게 잘 지내는 얼굴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받아주지 않는다면 어떡하지? 다시 같은 이유로 다투게 된다면, 또 같은 상처를 남기게 된다면, 이제는 정말 돌이킬 수 없게 된다면, 사랑은 돌아오고 싶은 마음과 다시 아플까 두려운 마음, 이 두 마음 사이에 서서 매일 같은 자리를 맴돌아요. 하지만 중요한 건 당신이 서 있는 자리가 지금도 그 사람을 향한 감정의 곡선 위라는 사실입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끝난 사랑은 끝난 거야. 다시 붙잡아봤자 똑같아.
하지만 인간의 감정은 그렇게 단순한 공식으로 움직이지 않아요. 헤어져도 다시 생각나고, 멀어져도 다시 그리워지고. 왜 그럴까요? 사랑은 서로의 마음 깊은 곳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기기 때문이에요. 그 흔적이 한 사람 안에서 다시 깨어나는 순간, 그 사람은 다시 돌아봅니다. 사람이 후회하고, 되돌아보고, 성장한 뒤에 찾아오는 사랑은 예전과 완전히 달라요. 다시 사랑한다는 건 그때보다 더 깊이, 그때보다 더 진심으로, 그때보다 더 소중히 사랑을 배워왔다는 의미거든요. 마음이 마침내 결론을 내려요. 내가 조금 손해보기로 하자. 내가 먼저 다가가도 괜찮다. 내가 사랑을 향해 다시 걸어가도 괜찮다. 이 선택은 누구의 조언도 필요 없어요. 오직 당신의 마음만이 결정할 수 있어요. 사랑을 잃을까봐 두려운 마음보다 한 번 더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조금 더 커지는 그날, 그날이 바로 마음이 드디어 움직인 날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깨닫습니다. 사랑이라는 건 내가 안전한 자리에서 지키는 게 아니라 내가 걸어가서 붙잡는 거였구나. 그 마음이 당신을 더 단단하게 만들고, 더 깊게 만들고, 더 넓게 만들어줄 거예요. 누구에게는 이별을 통해 다시 만나게 되는 인연이 있고, 누구에게는 이별을 통해 자신을 더 사랑하게 되는 길이 있어요. 당신 마음이 위로를 향할지, 그 사람을 향할지, 아직 모르는 게 당연해요. 정답을 몰라서 괴로운 게 아니라, 정답을 찾아가고 있기 때문에 괴로운 겁니다. 지금 아픈 것은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이 진짜를 향해 걷고 있어서 그래요. 밤마다 뒤척이며 그 사람 생각에 잠 못 이루는 것도 결국은 당신의 사랑이 당신을 어디로 데려가야 할지 길을 찾고 있는 과정입니다. 정답은 조급해하지 않아도 당신의 마음이 가장 늦게, 그러나 가장 정확하게 알려줄 거예요. 이별은 사랑의 끝이 아닙니다. 사랑의 다음 장이 열리는 통로일 뿐이에요. 지금 당신 마음이 그 사람을 향해 조용히 흐르고 있다면 그건 실패가 아니라 당신이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는 가장 아름다운 증거입니다. 누구보다 깊게 사랑했고, 누구보다 오래 아파하고, 누구보다 간절하게 바라봤던 마음. 그 마음은 언젠가 반드시 당신을 더 좋은 자리로 인도합니다. 아무도 몰라도 괜찮아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당신 마음 하나만 있으면 돼요. 그 마음이 가리키는 방향이 바로 당신이 가야 할 곳이니까요. 오늘도 그 마음이 조금 아플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아픔을 통해 당신은 지금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당신을 그대로 두지 않을 거예요. 이 길 끝에서 당신의 마음이 원하던 답을 분명 만나게 될 겁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여기 감정 약국이 당신의 뒤에서 조용히 등을 받쳐줄게요.